이 생체 유도성 콜라겐 임플란트 리제네텐은 간단한 수술 방법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봉합수술은 짧으면 1시간에서 수술 방법에 따라서는 2시간 정도의 수술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부분 파열에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10분에서 20-30분 정도로 짧게 되고요. 보조기 착용도 1-2주 정도로 짧게 할 수 있어서 좋은 수술 대안으로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디세상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지승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어깨 회전근개 근육 파열의 치료의 재료 중에서 요즘 많은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각광을 받고 있는 생체 유도성 콜라겐 임플란트, 상품명으로 리제네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전근개 근육 파열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회전근개 근육이 해지는 건병증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진행을 하게 되면 찢어진 정도가 좀 더 심해지는 부분 파열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부분 파열이 더욱더 진행을 하게 되면 구멍이 생기는 전층 파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전층 파열이 진행을 하게 되면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 전에 부분 파열을 좀 더 치료를 잘 한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부분 파열 같은 경우에는 3가지로 보통 구분을 하게 되는데, 부분 파열의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회전근개 근육의 힘줄은 관절면의 위쪽의 부분에 붙게 되는데요. 관절면에 가까운 부분이 찢어지는 부분 파열이 있고, 반대면인 윤활랑 쪽이 찢어지는 부분 파열, 그리고 힘줄의 중간 부분이 실질 부분이 찢어지는 부분 파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파열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수술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 파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수술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 파열은 두께 50% 이상이 찢어졌을 때 전층 파열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50% 미만의 부분 파열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주사 치료 등의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해 볼 수가 있지만, 이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파열이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전층 파열을 향해서 갈 수가 있고,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층 파열로 갔을 경우에는 결국은 봉합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 봉합수술을 하게 되면은 재활치료도 상당히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이 리제네텐 수술 방법은 역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찢어진 회전근개 근육 부분에 이 기구를 집어넣고 그림과 같이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펼치고 나서 1차적으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마치 스테플러를 찍듯이 고정 기구를 간단하게 삽입을 해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이 간단해서 수술 시간이 금방 끝나는 아주 장점이 있는 수술 재료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수술하는 장면을 내시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찢어져 있는 회전근개 근육 쪽에 임플란트를 삽입을 하고 펼친 상태로 보라색으로 보이는 기구를 찍게 되고, 뼈 쪽에도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찍게 돼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술하게 되면 30분째부터 이 임플란트가 녹기 시작하는데요. 그림과 같이 이런 찢어져 있는 회전근개 근육에 고정이 되면 임플란트가 녹으면서 회전근개 근육이 수술 후 6개월째는 완전히 회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생체 유도성 콜라겐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분 파열 외에도 전층 파열이 됐을 때 회전근개 봉합수술한 이후에 봉합수술의 재파열률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전층 파열의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서 재파열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크기가 작은 1에서 3cm 정도 사이의 파열일 경우에는 재파열률이 5에서 10% 정도로 낮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3cm 이상의 큰 파일일 경우에는 30에서 40% 정도의 재파열률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할 때에는
이런 재파열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봉합을 하는 수술에 있어서도 리제네텐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재파열률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술 재료로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봤을 때도 리제네텐을 사용하지 않는 환자분들과 리제네텐을 사용했을 때 환자분들의 재파열률이 65% 이하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생체 유도성 콜라겐 임플란트 리제네텐은 간단한 수술 방법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봉합수술은 짧으면 1시간에서 수술 방법에 따라서는 2시간 정도의 수술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부분 파열에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10분에서 20-30분 정도로 짧게 되고요. 보조기 착용도 1-2주 정도로 짧게 할 수 있어서 좋은 수술 대안으로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전근개 봉합수술과 같이 사용했을 때는 재파열률을 현격히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재파열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실제 재파열의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선택해 볼 수 있는 좋은 수술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건강보험에는 이 수술기구가 해당되지가 않고 미국에 있는 스미스앤네퓨 회사에서 독점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가격이 상당히 비싼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다는 단점이 좀 크긴 한데 혹시라도 이런 재파열률을 줄이고 또는 부분 파열일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좀 더 좋은 치료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선택해 볼 수 있는 좋은 수술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회전근개 파열의 새로운 치료 방법인 리제네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전근개 근육 파열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파열된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고 또 그 치료 방법에 따라서 재활이나 또 결과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혹시라도 어깨 회전근개 근육 파열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셨다면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환자분들에게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분과 잘 상의하셔서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